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Q5 English입니다. 오늘은 부탁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. 부탁을 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장의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Can you mail this package for me? 패키지 하면 소포죠. 이 소포를 날 위해 좀 붙여줄 수 있겠니? 우리가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. ca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도움을 줄지 못 줄지 확실진 않지만 왜냐하면 원래 can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잖아요.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니? 이 말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도움을 구한다는 그런 속뜻은 숨어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편하게 can으로 시작해서 can you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부탁을 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이 부분에서 can 대신에 could를 쓰게 되면 한 단계 더 예의가 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could라고 무조건 과거가 아니라 한 단계 예의 바른 표현으로서 쓸 수 있다. 그러나 can과 의미는 대동소이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부탁을 할 땐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보통 you가 주어가 오죠. 그런데 May I borrow your pen? 이러면 이때 may를 쓰게 되면 내가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해서 may를 쓰면 일단 can보다는 예의가 바릅니다만 may you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. May I borrow 이런 식으로 may I로 시작해서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can을 쓰더라도 I를 해서 내용상은 얼마든지 부탁을 하도록 할 수가 있겠죠. 즉, Can I ask you a favor? 혹은 Could I ask you a favor? 이런 식으로 제가 당신에게 호의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? 직역이죠.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좀 도와주실래요? 이런 뜻이겠죠. 그래서 무조건 부탁한다고 해서 you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.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엔요. will이나 would를 써서도 부탁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. Will you pass me the salt, please? 일단 will 혹은 would, 그거의 과거죠. 당연히 예의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이 될 텐데요. 이 경우는 상대방이 날 도와줄 수 있음을 알아요. 그래서 부탁을 한다. 그런 느낌이 강한데 그 속뜻을 제외하곤 편하게 쓰셔도 아무런 의미가 차이가 없겠습니다. 그래서 소금 좀 건네주실래요? 끝에 please를 쓰면 조금 말이 완화되죠. 그 강한 느낌이 좀 약해지는 거죠. Would you get me some coffee? 마찬가지입니다. 커피 좀 저에게 주실래요? will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많이 보신 건데요. Do you mind? Would you mind?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역시 부탁을 하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죠. could나 would보다 더 공손하게 갈 수 있는데요. Would you mind speaking a little louder?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럴 때 will you 해도 되지만 문제는 mind가 붙으면 will you mind 이런 표현은 없어요. would you mind 혹은 do you mind가 되고요. 동사가 올 땐 바로 ing 이렇게 오는 거죠.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. Do you mind if I smoke here? 내가 여기서 담배 펴도 괜찮나요? 굉장히 격식적으로 공손하게 물어보는데요. 이때는 do you 현재잖아요. 그럼 if I smoke 이렇게 됩니다. 현재죠. 그런데 동일한 의미지만 would you mind if I smoked here? 조금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would you mind는 이해가 되는데 if I smoked 이런 식으로 과거가 된다. 앞에가 would니까 뒤에도 과거죠. 그래서 이 경우 많은 상황에서 보면 would you mind my smoking here?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. 상당히 격식적이고요. 문장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죠. 그래서 부담 없이 쓰시려면 can이나 will로 쓰셔도 돼요. 즉 can I smoke here?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지만 will I smoke? 이건 좀 이상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명령. 이거 명령도 부탁을 할 수 있는데요. 사실 지금까지 본 표현들도 어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, 얼굴 표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강한 명령이 되기도 하고 아주 온화한 부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명령도 동일합니다. 형식은 명령 형태지만 어조에 따라서 상당히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이 다른 거죠. 그래서 그냥 type this, 이거 타이핑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type this for me. for me를 붙이면 조금 더 의미를 어조를 완화시키는 거죠. 하지만 명령체로 하게 되면 당연히 권위가 부각되죠. 말하는 사람의.
그래서 역시 여기도 for me에다가 또 please까지 붙일 수 있어요. type this for me please.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물론 would you 또는 will you type this for me pleas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자,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. clean your room. 방 치워라. will you? 그럴래? 이런 건데요. 끝에 명령의 경우는 will you?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. 명령은 어차피 명령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2인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너 혹은 너희들이 되죠. 그래서 부가 의문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렇지 않니?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 부분 다룬 바 있는데요. 명령을 할 땐 will you? 이렇게 끝내면 한층 더 어조가 약화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럴 때 좀 가벼운 상황에서 쓰시는 게 좋지 무거운 상황에서 이거를 쓰게 되면 진짜 명령이 돼버리고 상당히 듣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. 편견, 차별,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. 먼저 다음 시간에는 bias, 그리고 prejudic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